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손상을 입힐 수가 있는데요. 사고 바로 직후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나 저림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통사고 당한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아프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비슷한 경험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볼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증상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예전처럼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만 아주 가벼운 그리고 간단한 접촉사고라고 해도 우리 몸이 반응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신체적이라든지 아니면 두통이나 불안, 현기증, 가슴 답답함 이런 내과적인 부분들, 신경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 무서운 게 이게 당일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며칠이 지나고 나면 또 아픈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후유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먼저 후유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고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사고가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목이 한번 앞으로 쏠렸다가 뒤쪽으로 다시 빠져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 때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잘 보호가 되고 있다가 목이 앞으로 크게 한번 쏠리고 등이나 허리까지 같이 척추가 한번 흔들릴 거예요. 골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평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안쪽에서 잘 보호되고 있던 신경들과 그리고 인대들 그리고 옆에 있는 힘줄, 근육 모든 조직들이 한 번씩은 다 출렁하게 되겠죠. 이렇게 출렁하는 과정 중에서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손상들이 일어나면 안쪽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어혈이라고 하죠. 예. 이런 클락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염증이라고 부르죠. 염증성의 반응들이 온몸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통, 현기증, 이명,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장애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부딪히는 경우에는 또 일종의 트라우마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이 역시 어혈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통증의 또 원인이 되고 염증 반응에 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예.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물으시는 궁금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당일에는 통증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가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틀,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 때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자극들이 아니죠.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일종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몸에서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해주는 이 호르몬의 작용은 신체에 있는 혈관들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고요. 근육과 인대는 훨씬 더 단단하게 굳히고 소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기능 같은 부분들은 약간 약화를 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해줍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를 했으니까 내 몸을, 내 신체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방어 기전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신체의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항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진된 상태에서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이제 천천히 코르티졸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손상됐던 부위들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이 교통사고 이후에 며칠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통증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종의 손상된 부분들에 안쪽에 찌꺼기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그 염증성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처음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됐을 때 근육이나 인대, 뭐 더 심하게는 안쪽에 있는 뭐 관절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미세 손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미세 손상이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게 되다가 이 손상된 부위들에서 주변에 칵스투나 아니면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염증 반응 산물들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어혈이 쌓여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높아지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고 통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아서 병원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빠르게 조치할수록 그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환자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검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 목 쪽의 통증, 아까 편타성 손상으로 인해서 목이 한번 앞으로 뒤로 꺾이는 과정에서 미세 손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면서 이 뻣뻣한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피로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 통증이 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눈을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안쪽에 있는 염증 찌꺼기들을 효과적으로 소화를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배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밤에는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 밤에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저희는 어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가 또 개입이 돼 있을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 꺾이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두통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명이 나타난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식의 공통적인 증상들이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통증을 계속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 에너지 소모감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신 무력감, 빨리 피로해진다. 이런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편타 손상이라는 말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 편타 손상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편타 손상이라는 건 아까 제가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목이 한번 앞으로 쏠렸다가 뒤쪽으로 다시 또 꺾이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채찍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채찍 편자를 써서 채찍이 움직이는 것처럼 목이 한번 앞으로 그리고 뒤로 꺾이면서 평소 때 내가 이만큼 움직였던 부분들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안쪽에 미세 손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내 가동 범위보다 더 넓어지게 되니까 미세하게 손상되는 부분들이 인대, 힘줄, 그리고 근육들 이런 부분들의 손상이 가중이 되고 그 염증 반응 물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증상들을 같이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도 시간 지나면 좀 아플 수가 있고 알턴 질환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게 되겠죠. 이거는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쪽에 골성 구조물이라고 하는 뼈에 문제가 있는지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사실상 요새는 사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골성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이학적 검진이라고 해서 관절을 한번 움직여보고 근육들을 한번 가동을 시켜본 다음에 이 사람의 손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지금 여기가 문제가 생겼겠구나. 그리고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청취를 해보고 사고가 이렇게 났으니까 목이 그리고 뭐 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손상이 이렇게 나타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해보는 거죠. 퍼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분들이 독특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적인 이상들까지 검진을 빠르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약이나 침으로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약 치료겠죠. 한약 치료는 간단하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의 이제 약들을 초창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의 역할들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적인 부분들.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과도하게 흥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흥분하는 상황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특이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통증은 있게 되겠지만 내 몸에 이상 반응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교감신경의 항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교감신경의 항진을 먼저 꺼트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한약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미세 손상들이 이틀, 3일째부터 이제 천천히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는 통증을 줄여주는 한약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침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약침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약은 복용을 해서 얘가 소화가 되고 유효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해당하는 타겟 부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 약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상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해당하는 부위에 바로 넣을 수 있고 그 약효들을 바로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 1차적으로는 한약과 그다음에 약침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우리가 좀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검사를 아까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가서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기능적인 문제들은 항상 가지고 있게 되니까 정확한 이학적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 씨 고맙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비행기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긴급 비상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비행기와 군사훈련이 잠시 중지되고요. 자동차와 기차의 경적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파이팅이고요.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